올 하반기 착공하려던 서문시장 사지구 재건축 사업이 다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서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조합 측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달성군의회가 구지면 서부 지역을 복합 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래 달성군 관광 산업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는 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착공하려던 서문시장 사지구 재건축 사업이 다시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서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조합 측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서문시장 사지구에 화마가 휩쓸어갔고 600개가 넘는 상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 지지부진하던 사지구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말 시장정비조합이 지역업체인 서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재건축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 중 유일한 1군 업체로 시공 입찰가는 650억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재무 건전성과 시공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인 총회를 통한 조합원 800여 명의 최종 추인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한 개의 업체만 선정해 투표에 붙이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시공자를 결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 상정한 것은 도시정비법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지구 시장정비조합은 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뒤 서한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빠르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시공사부터 선정하는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장정비조합은 우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판단을 경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빠른 시간 안에 총회를 개최하도록 다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에서 전부 다 업체를 다 뽑을 수 있도록 그래 해서 빠른 시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3달은 걸립니다. 지난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모두 4개 건설사가 수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조합은 이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법률 자문도 거칠 계획입니다. 햇수로 8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던 사지구 재건축 사업은 다시 상당 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서부 지역에 역사 문화유산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복합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래 달성군 관광산업의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자는 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동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시대 향촌 지식인을 양성해 성리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전파한 공을 인정받은 겁니다. 달성군은 도동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와 발맞춰 달성군의회는 도동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지 서부 지역을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성리학의 보편 가치를 연구해온 선조들의 노력은 이제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구지면 서부 지역을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도동서원과 멀지 않은 곳에는 수상 레포츠밸리도 형성돼 있습니다. 낙동강의 수려한 경치를 배경으로 다양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모터보트, 제트스키, 수상 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가 하면 종목별 아카데미와 패키지 상품도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와 BTS의 인기로 K 콘텐츠는 세계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 미국 사회를 알게 되었듯이 이제 K 콘텐츠를 통해 한국 사회와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구지 서부 지역은 종합 레저 스포츠 단지와 문화 관광 단지가 활성화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달성군의회는 구지 서부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 미래 달성군 관광 산업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지역 공공기관 대부분이 절수 설비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데요. 실제로 절수기기 사용 사례를 조사해보니 절수 설비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절수 설비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설치비를 회수할 정도로 비용이 절감된 사례도 있습니다. 말로만 ESG를 외치고 실천하지 않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보도,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청 공중화장실에서 절수 설비를 설치한 세면대 수도와 설치하지 않은 수도의 물 사용량을 비교해봤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간 동안 절수 설비를 설치한 수도에서 설치하지 않은 수도보다 20% 정도 적은 양의 물이 나왔습니다. 절수 설비를 설치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대구시가 연간 상수도 사용량 3억 세제곱미터를 생산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 472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95억 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실제 절수 설비 설치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모 사립대학의 경우 작년 2월 7,200만 원을 들여 절수 설비 3,098개를 교체했는데 이후 4개월 동안 월 평균 1,920여만 원씩 총 7,680여만 원의 수도 요금이 절감됐습니다. 절수 설비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설치 비용 이상을 회수한 겁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도 지난해 4월 700만 원을 투입해 절수 설비 310개를 교체한 후 설치 전 93만여 원이던 수도 요금이 곧바로 75만 원으로 17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경북 포항시도 지난 1월 절수 양변기 149개를 교체한 후 4,400만 원이던 수도 요금이 2,3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경기도 성남시 한 복합 쇼핑몰의 경우 절수율이 33%에 이르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 학교 또는 공공기관부터 절수 설비의 의무 시설 기준에 맞도록 반드시 해서 대구 시민과 함께 대구시 물 부족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대구시가 절수 설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히 절수 설비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 서구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주민 민원만 1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구의회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시설들을 방문해 점검하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서구 상리동과 산 하나를 사이에 둔 부분에 대형 기계가 여러 대 놓여져 있습니다. 악취가 기준치 이상 감지되면 자동으로 탈취제가 분사되는 탈취제 자동 분사기입니다. 바람을 타고 서구로 유입되는 악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은 악취가 서구 방향으로 넘어가는 걸 줄이기 위해 지난해 사흘에 하루꼴로 수동으로 탈취제를 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지역에 그리고 외부인들,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도가 높다 싶으면은 그냥 시간 단위로 분사를 하고 그렇게 그 측정값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그 주역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할 계획이고. 공단에서는 매립 후 복토를 할 때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한 대책 등 추가적인 조치도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의회 악취 저감 특위는 매립지 일대 방수포를 덮는 등 추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서구 상리동에 있는 음식물 처리 시설. 상리 음식물 처리장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 악취를 줄이는 충진물을 교체하고 내년부터는 처리장 주변의 풍향과 풍속에 따른 악취 물질 영향에 관한 연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에 나가는 문마다 지금 에어컨을 다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작년에 했는 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우리 그 악취 요인이 그 황화소소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폴리처리라는 약품을 우리가 그 탈수할 때 투입해가지고 그 발생원 자체를 조금 작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악취가 조금 저감됐고 작년에. 의원들은 처리장 곳곳을 돌며 음식물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추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얼마만큼 악취가 제거가 되어서 나오는지 아무리 잘 제거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미세하게 나더라도 냄새 나는 건 나는 부분들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여기 삽소라든가 아니면 대구시에서 얼마만큼 더 신경을 쓰고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서구의회 악취 저감 특위는 조만간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후 보고서를 작성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군 최정예로 꼽히는 해병대 수색대가 맹추위 속에서 실전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임무 수행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HC의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를 밑도는 강원도 산지. 대원들이 사방을 경계하며 수색작전을 펼칩니다. 한 분대는 엄폐물 아래 몸을 숨긴 채 적군의 이동을 살피고 저격수는 칼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정조준합니다.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가 이달 초부터 4주간 벌이는 설안지 훈련입니다. 3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정찰과 감시 등 수색 임무 수행 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동계 설안지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적해병이 되겠습니다. 설안지 훈련은 최근 북한의 북방 한계선 일대 해상 사격과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특수작전 태세 확립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특히 설상 지역에서도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한 설상 기동 훈련을 비롯해 응급 환자 후송 훈련과 팀 단위 전술 기동 훈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적에 어떠한 도발이 있더라도 임무가 주어지면 언제 어디서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 대비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이민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였던 2004년에도 이민청 신설을 추진했지만 장관이 교체되면서 백지화됐었는데요. 출산율을 비롯한 각종 지표는 더 악화됐고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먼저 이민청이 왜 필요한지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꼴찌인 데다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 수는 21만 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에 8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출생률은 국가의 주요 지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2022년 3,668만 명이던 생산 연령 인구는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으로 전망됩니다.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31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24.6명에서 60.5명으로 2.4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 두 가지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출산율이 급등할 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 전체 인구의 4.9%로 통상 5%를 기준으로 하는 다문화사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민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이민을 활용해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와 지역 발전도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국가 100년 대계로서의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가칭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신설해서 오로지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이민청 설립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 전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관련 법안 마련 등이 어느 때보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달서구가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이 현대에 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해프닝을 주제로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사시대 사람이 맨홀을 통해 현대로 시간여행을 왔습니다. 2만 년 전에는 없었던 도시의 모습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투명한 유리창이 신기한 듯 두 손을 이마에 대고 건물 안을 들여다보는 선사인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모두 선사시대 사람들이 현대에 나타났을 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해프닝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선사시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조형물인데 보는 이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고인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이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역사 얘기도 해줄 수 있고 이러니까 좀 유익한 것 같아요. 이번에 조성된 선사인 조형물은 총 11점. 달서 선사관과 한샘 청동공원,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신기해 손을 모아 물을 받아보려는 선사인이 있는가 하면 빨갛게 불이 들어온 가로등을 과일로 착각해 올라가 따르는 선사인의 모습이 흥미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선사인 조형물은 모두 선사시대 테마거리 2단계 사업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이번 선사시대로 테마거리는 달서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현대와 선사시대를 이어주는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달서구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선사시대 관광 콘텐츠를 계속하여 개발하겠습니다. 2만 년의 역사를 가진 달서구는 선사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테마를 앞세워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종합 관광 안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 안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가미하고 있어 한옥마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무장애 시설로 지어지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주 기린대로와 한옥마을 초입인 태조로를 잇는 시작점에 전주 종합관광안내소가 들어섰습니다. 국비를 포함해 모두 64억 원이 투입된 안내소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의 한옥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안내소는 본연의 기능에 즐길거리와 편의성을 더한 게 특징입니다. 네, 한옥마을을 여행할 때 짐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곳 관광종합안내소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무인 락커룸이 생겼습니다. 이곳 무인 락커룸은 24시간 운영됩니다. 1회 이용료가 500원에 불과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하에는 파노라마 월을 설치했는데 안내소에 관광시설의 기능을 더한 겁니다. 다양한 풍경을 선택해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 전주 여행에 대한 호기심도 자극합니다. 또 1층에 조성한 누마루에서는 한옥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안내소 전체를 무장애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넉넉한 공간 활용을 포기하고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공간 간 턱을 없앤 점도 눈에 띕니다.
비록 1층 건물이지만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기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장애인을 탄 분들도 한옥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1층 관광 안내소와 지하 파노라마 월은 오후 6시까지만 문을 열고 누마루와 화장실, 무인 락커는 1년 내내 24시간 운영됩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 달성군이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달성군이 10억 원을 대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출연금의 10배인 100억 원을 달성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융자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50억 원씩 나눠 운영할 계획으로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기업은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신청은 1일부터 할 수 있으며 유흥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던 대구 사랑 상품권 대구로페이 판매를 재개합니다. 시는 설을 앞두고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 0시 15분부터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로페이 1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30만 원,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고 연간 발행 규모는 약 3천억 원입니다. 달서구의회가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대구형 소화전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용수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서 신속한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구청이 올 연말까지 지역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이동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대한결핵협의회의 검진 차량을 활용해 폐사진을 판독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서구청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10억 원까지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구은행 신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